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凝聚群众可以问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백설수의 고용 삼국지. 제10부 관우 5관 돌파 그 첫 번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국구 동승의 무리를 완전히 제거한 조조는 이제 그 총뿌리를 유비에게로 돌렸다. 국구 동승과 함께 연판장에 서명하고 자신을 속인 유비를 조조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조의 20만 대군은 마침내 서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유비, 넌 이제 죽었다야! 유비는 관우, 장비라는 당대의 맹장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각종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비 휘하에는 우수한 참모, 다시 말해 불회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황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애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13부부터 제갈 공명이 등장합니다. 제갈 공명의 등장은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일이고, 어쨌거나 이런 유비의 약점은 이번 조조의 침공을 맞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의 전력은 도저히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조조군과 맞서 싸울 저희 편의 작전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작전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장비. 어서 말해봐라. 예. 우선 선봉은 제가 맡습니다. 선봉을 맡은 저는 용감하게 조조군을 쳐부숩니다. 마구 쳐부숩니다. 조조군은 제 용맹에 겁이 나서 모두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형님은 제 왼편에서 도망치는 조조군을 쫓습니다. 그리고 관우 형님은 후방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제 작전대로만 된다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게 끝이냐? 예. 이게 뭐가 복잡한 작전이란 거냐, 이놈아? 그리고 이런 단순한 작전에 조조가 당할 리가 있냐? 형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허허실실이라는 작전입니다. 조조는 아마 우리 편 작전을 보고 그럴 겁니다. 설마 저렇게 유치한 작전을 쓸 리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작전은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허실실 전략이죠. 글쎄, 그게 과연 통할까? 형님,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걱정 마세요. 조조의 20만 대군과 유비의 군대는 드디어 정면으로 대치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유비군의 포진을 바라본 조조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나 참 기가 막히구만. 저게 유비군의 전술이란 말이지. 좋아, 저 유치한 놈들을 단숨에 때려 부수자. 허저! 예, 승상. 너는 즉시 정면에서 장비의 군대와 맞서라. 이길 필요도 없다. 시간만 끌어라. 예, 알겠습니다, 승상. 다음은 하후돈. 예. 그들은 지금 즉시 우회해서 서주성으로 진격하라. 서주성과 유비군의 진로를 완전 차단하라. 예. 다음은 장효.
그대는 적진 깊숙이 돌진해서 유비와 장비의 진영을 둘로 절단하라. 예. 그리고 성황, 예? 그대는 나와 함께 정면에서 유비를 포위한다. 이번 싸움은 결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 예. 속전속결로 단숨이 유비를 사로잡는다. 알겠나? 조조는 전쟁의 필수 조건인 군사력과 또 그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략 전술에서 유비를 압도하고 있었다. 조조와 유비의 싸움은 단 한 판으로 싱겁게 끝이 나고 만다. 후퇴! 장비는 어디 갔느냐? 장비야! 서두성의 방어선은 단숨에 무너지고 유비는 참패했다. 큰 소리 쳤던 장비는 어디론가 행방불명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유비는 단신으로 하북의 원소에게 도망쳐버렸다. 이제 남은 건 합의성의 최후 방어선을 치고 홀로 남은 관우뿐이었다. 두 분 형수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형님께서 조조에게 패하고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주버님,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들 곁에는 저 관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분 형수님을 지킬 것이옵니다. 유비의 두 아내인 간부인과 미부인에게 시동생인 관우가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을 때 그때 조조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잘 들어라. 나는 평소 저 관우라는 친구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 관우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 싸움에서 절대로 관우를 죽이지 말고 어떻게든 생포하도록 해라. 알겠나? 관우를 생포하라는 조조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은 모두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저 승상, 이 승상도 아시겠지만 여포가 죽은 지금 관우의 용맹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냥 잡아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포를 하라니요? 그건 좀... 그래서 난 더 관우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저 용기와 의기. 관우야말로 인물 중에 인물이야. 난 기필코 관우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네. 훌륭한 인재만 보면 그 사람이 비록 적일지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조조의 성격이었다. 특히 관우에 대한 조조의 애정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유비에 대한 라이벌 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승상, 제가 한번 관우를 설득해서 항복시켜 보겠습니다. 오, 장이요. 그게 정말이냐? 사람들은 모두 관우의 용맹을 두려워하지만 그 반대로 그는 또 인정이 약한 자예요. 그의 약점을 파고든다면 관우도 항복할 겁니다. 좋아, 장이요. 어서 관우에게 가라. 한때 여포의 부하였던 장효는 관우와 예전부터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다. 장효는 적으로 갈라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관우를 만났다. 장효, 오랜만이세. 오랜만이네, 관우.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그래, 반가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나? 관우, 항복해라. 어차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야. 장효, 그대가 아무리 내 친구라고 해도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은 내 용서하지 않겠다. 내 사전에 항복이란 없다. 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죽어서 넋이되어 형님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겠다. 끝! 관우 침튀긴다. 이보게 관우, 자네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자는 세 가지 죄를 범하는 셈이야. 어? 세 가지 죄라고? 첫째 말이야, 유비와 도원 결의를 맺고 같은 날 죽기로 한 맹세를 어긴 죄. 둘째, 두 분 형수님들을 보호하지 못한 죄. 셋째, 한나라와 폐하를 위해 공 한 번 세우지 못하고 먼저 죽는 죄. 어떤가? 내 말이 틀렸나? 관우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고 장효는 더욱 집요하게 관우를 설득한다. 자네에 대한 승상의 사랑은 대단하시네. 결코 유비에게 뒤지지 않을 거야. 관우, 승상의 품으로 오게. 잠시 후 드디어 관우는 무겁게 입을 뗀다. 좋다. 항복하겠다. 단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항복은 하되 이 항복은 조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폐하에게 하는 것이야. 둘째, 형수님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줄 것. 그리고 셋째,
만약 형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언제라도 조조의 곁을 떠나겠다. 장효에게 관우의 말을 전해들은 조조는 쾌히 3가지 조건을 수락하고 관우는 마침내 조조에게 항복했다. 조조의 열렬한 짝사랑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 조조는 관우를 데리고 허도로 개선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엄청난 선물 공세가 시작된다. 자, 관우에게 370평짜리 초호화 단독주택을 하사한다. 그리고 가구도 이태리지 최고급으로 꽉꽉 채워라. 그뿐이 아니다. 자신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도 아낌없이 관우에게 선물한다. 자, 관장군. 예, 승상. 이거 받으십시오. 핑클 사인 들어있는 CD입니다. 핑클. 여기 보이죠? 아, 예. 언제나 건강하세요, 효리가.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놈... 이건 엄정화 CD입니다. 엄정화. 그리고 또 이것도 받으십시오. 배철수 브롬마이드입니다. 아니. 자, 이거 다 가지십시오. 아유, 저 승상. 저 다른 건 다 좋은데 예. 이 배철수 브로마이드만은 됐습니다. 저 옆에 표정 좀 보십시오. 그냥 받으시지요. 아유, 됐습니다. 괜히 또 쓸데없이 그리고 피곤하게 짐만 됩니다. 그럼 그래. 놔둬라, 내가 가져간다. 자, 그리고 어느 날 관우를 데리고 최고급 의상실을 방문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승상.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왕 선생. 오늘은 우리 관장군에게 옷을 몇 벌 선물해 주려고 왔어. 어디 보자. 키도 하얗고 어깨도 와일드한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매력 있네요. 자, 이리 와서 몇 벌 골라보세요. 아주 뷰티한 옷들이 많이 있어요. 승상. 저는 이런 데는 별로, 어머나 관장군님, 부담 느끼지 말고 never 느끼지 마요. 이리 오세요. 자, 이거 한번 입어. 어머나 wonderful. 정말 excellent해요. 얘들아, 뭐하니? 텔레폰 받으라. 네. 그래. 여보세요? 예? 누구야? 김봉남 씨 댁이냐고요? 아니요. 전화 잘못 걸렸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just a moment. 예. 그거, 이리 줘, 내 전화야. 이리 줘. 그로부터 며칠 후 조조는 관우를 다시 만났다. 아니, 관장군. 지난번에 사드린 그 새 옷은 안 입고 왜 헌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 이 옷은 저희 유비 형님께서 저한테 처음 해주신 옷입니다. 비록 낡고 헐었지만은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늘 형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조는 이런 관우의 모습에 더더욱 반해버린다. 그리고 한편으로 유비에 대한 질투심으로 괴로워한다. 남자의 질투심, 이건 여자의 질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내가 조성민보다 유비보다 못한 건 딱 하나뿐이다. 바로 관우 같은 부하가 없다는 것이야. 승상, 민계를 한번 써보시죠. 민계? 영웅은 호색이라 했습니다. 관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허도 최고의 미녀를 동원해서 관우를 퐁당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조조의 명령에 따라 허도 최고의 미녀 경아가 관우에게 접근한다. 야, 뭐야? 눈이 오네? 야, 찬물이잖아! 찬밥 끓이고 와! 허도의 첫눈이 오른 어느 날 관우는 혼자 눈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저 아저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무슨 얘기요? 저 혹시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도? 아저씨 몸에서 기가 느껴져요. 분명히 조상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뭔가 하나 딱 막혀있는 게 있어요. 낭자,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저기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사실은 눈길을 흘러걷는 아저씨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같이 얘기나 할까 하고요.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아저씨, 저랑은 싸움하지 않을래요? 싸움이라. 그거 좋죠. 내 싸움이라면 자신 있어. 그럼 나부터 던질게요. 예, 던져요. 아야! 아저씨도 던져봐요. 아이, 내가 던지면 아플 텐데. 괜찮아요. 아저씨, 던져보세요. 자, 그럼 조심하시오. 요. 야! 아저씨 정말 너무 아파. 미워. 아저씨, 이렇게 눈 위에 누우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눈밭에 누워보는 경아. 아저씨, 여자란 참 이상해요. 아무리 추운 눈밭에 누워있어도 이렇게 남자의 품에 안기면 추위를 모른답니다. 경아? 네? 경아에게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아저씨? 나는 형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결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지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는 유비 형님의 품으로 떠나갈 거야, 경아. 이만 돌아가. 예. 충성과 의리, 지조와 절개의 화신 관우. 조조는 과연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고우영 삼국지,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박희진, 문천식, 이인성, 이철용, 안장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훈. 음악 번영, 효과 차부한 이승우, 기술 박규소, 극본 김도상, 연출 김연아였습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에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